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육아하는 아빠들이 모였다. 육아 꿀 정보부터 육아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육아빠 반상회! 잘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육아빠 반상회 진행을 맡은 강미선입니다. 총 4회차로 진행되는 우리 육아빠 반상회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은 닥터앤닥터 육아일기 연재하고 계신 닥터베르 작가님하고 육아일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남은 두 시간을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지 얘네들이 아주 그냥 방송을 잘한다 이 소리가 나올지 고민을 하다가 미혼부에 대한 관련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흔히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사회에서의 가족 모습,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에 정상이란 범주가 과연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던져보는데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비영리 단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의 품의 대표 김지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비영리 단체인 아빠의 품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이라고 하는 단체고요. 네. 뭐 거의 1인 기업 수준으로 정말 상주에서 일하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는 혼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네, 그런 네. 단체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단체고요. 한부모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들이 또 덜어 있으세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혼이나 다름없으신데 법적으로 이혼을 못하신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이는 낳는데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못 받겠죠. 법적으로는. 예. 또 엄마 아빠가 다 떠나고 없어요. 서류에만 존재해요. 그런데 할머니 밑에는 잘하고 있어. 봤더니 떠난 엄마 아빠도 각각 타지에서 또 다른 분들 만나서 살고 계셔요. 그럼 둘이 법적으로 이혼이라도 하면은 이 애기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지원이라도 받고 조동 가정의 자녀로 지원도 받는데 이 두 분이 그마저도 안 하고 그냥 서로 나몰라라고 살고 계시니까 조동 가정 지원도 못 받으시고 애기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러고 둘이서 힘들게 살고 계시고. 근데 이런 곳은 뭐 한부모 단체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또 정부에서 못 도와주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다 도우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모호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다양한 가정 그리고 가족을 품고 있는 아빠의 품을 품고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과정 중에서 어른들이 깨닫길 바라는 게 그래 니들은 박복할지언정 너희 자녀들은 타고난 복이 이렇게 많으니 너희들이 자녀들 복에 얹혀 사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녀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얘 덕에 나한테 도움받는 거예요. 라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때가 있을 정도로 뭐 재수없다 소리를 들어도 예.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나눠볼 이야기는 가장 궁금했던 미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제 알기로는 이제 대표님이 미혼부 그러니까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네.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대표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민법이 있고 그 안에 또 가족관계 등록법이 있는데 이 가족관계 등록법이 이 혼인한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2011년 전에는 아빠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입양특례법, 뭐 출생신고 관련된 거 뭐 그리고 또 그 예전에 우리가 호적제도였잖아요. 네. 이런 거를 없애고 뭐 하는 과정에서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걸 그때는 아예 뭐 인정 자체를 못 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대표님이 출생신고를 못 하신 건가요? 예, 하려고 봤더니 할 방법이 없대요. 4, 5개월을 방법을 찾는 중에 한 소송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서 하나로 합쳐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 또 3가지 소송이 아빠가 하는 소송이 아니라 아기가 하는 소송이더라고요. 아기가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증언을 할 수가 없으니 네네. 아빠가 이거를 대리인으로 진행을 하겠다. 근데 나는 또 법적으로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네,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제가 이 아이의 소송을 대리하겠습니다라는 것부터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아직 법적으로 아빠를 인정받지 못한 그렇죠. 상태에서 저는 직권도 없고 대리인으로 법정 대리인도 아빠가 아니니까 되기 위해서 네. 소송을 이제 허가 신청이라고 하는 재판의 하나의 형태인데 네 네 번의 번이나. 허가 신청을 받아서 아이가 출생 신고가 될 수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 둘을 이제 또 부녀 관계로 인정해 주세요. 네. 라는 그 마지막 작업까지 했죠. 저는 듣다 보니까 이거 좀 생각이 들어요. 인지 신청. 아이가 출생 신고는 됐어요.
그런데 출생신고가 됐다라는 게 저의 딸로 출생신고가 아니라 카이스트잖아요. 이 네. 장소가요. 네. 카이스트 김씨가 창설이 된 거예요. 카이스트 김씨 일대조와 이 김지환이가 부녀관계로 인정을 받는 게 아이가 저 사람이 내 아빠예요 라고 하는 신청이 있고 또 아빠 측 입장에서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를 신청을 했던 신청한 케이스고요. 거.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출생신고 됐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 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작업이 이제 아이와 제가 한 가정이 되는 작업을 마지막에 한 거죠. 먼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네. 이 아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이 아이가 이제 내 아이라는 거를 또 하는 과정이 또 거쳐야 되고 그렇죠. 예, 애 키우는 것도 험난하고 주민등록 신고하는 것도 험난하고 그럼요. 험난함을 견뎌내시면서 나 혼자는 버거운 일인 건가?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대표님? 많이 하죠. 일단 저는 아내는 필요 없는데 내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 없어라고 제가 과연 단정 지을 자격은 있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이 그죠? 그거는 또- 아이가 선택. 근데 이제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뭐 내가 아무리 그 모든 거를 다 해줘도 이 아이한테는 그 한쪽이 없다라는 그 막연한 아픔과 막연한 그리움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덜 아프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내려주고 그러고 이제 가요. 그럼 제 아이는 좀 늦잠을 자는 편이어서 출근길까지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문 앞에서 눈을 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묶어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맨날 어린이집을 가니까 이제 같은 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엄마가 머리 안 해줘? 나는 엄마 없는데? 엄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가 그냥 울음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아유, 그렇지. 오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큰 아이한테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아이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알았던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걸 저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냥 길거리만 걸어 다녔어요. 그것도 울면서. 울면서 네. 다 큰 어른이 정말 또 한 번 이 공황이 오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도 못 꺼냈어요. 왜냐하면 6살 배기 아이한테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납득과 이해를 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그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지금 저한테 되게 대단한 숙제예요. 아직도 이 사회는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너무 크게 박혀 있고 네, 다양한 맞습니다.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그 사회에 노출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상처들을 받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뭐든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막 지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해 주고. 네,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뭐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네, 이제 저는 시작을 했기는 했어요. 육아빠 반상회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표님 얘기 듣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을 또 들어주십시오. 저희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이 송은우님이신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브런치에서 싱글데디 에세이 아빠가 엄마야를 연재하고 있는 송은우라고 합니다. 싱글데디님이시군요. 그러시군요. 네, 저도 8살 아들하고 같이 둘이 생활하고 있고요. 오. 또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고충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게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엄마들 위주로 돌아가고 정보들도 엄마들 사이에서만 교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 경제적인 상한선을 두고 이 정도 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이제 나라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대변을 해주면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우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다음에 나눌 이야기가 싱글데디를 위한 지원과 정책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먼저 포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은우님. 너무 좋은데요? 말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은우님은 지금 저희 김지한 대표님처럼 혼자 양육하시면서 어려우셨던 경험은 없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분들 그리고 아이 초등학교 이렇게 같은 반이 된 학부모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싱글데디라는 거를 밝히기 전에는 집 앞 슈퍼 사장님이라든지 뭐 경비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들 아이고 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랑만 이렇게 다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아빠가 만약에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해 익숙한 사회였다면 그런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많았고 아마 앞으로도 저랑 제 아이가 계속 겪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나눴던 얘기들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네.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인식 때문에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선으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은우님이 아까 던져주신 화두, 정책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혼자서 기르는 그런 가정을 다 정의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내려주는 한부모 가정의 정의는 그게 아니었어요. 소득이 하위 몇 % 이내인 부모가 혼자인 가정이 한부모 가정. 소득 기준이 따라오네요. 네, 중위소득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실수령액이 한 170만 원 가까이 돼버리면 한부모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거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은우님. 맞죠? 네, 맞아요. 네네. 그럼 그런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저희 나눠볼게요. 은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득을 기준으로 한부모 가정을 정의 내린다라는 게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예를 들면 지금 한부모를 위한 제도들이 뭐 일단 LH에서 해주는 주거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부모 수당이 있죠. 근데 이 한부모 수당도 아이가 뭐 이렇게 어린 시절까지 뭐 예를 들면 7살까지만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런 뭐 한부모 수당 이 금전적인 게 아니라 아이한테 뭐 심리 치료라든지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한부모다 보니까 아이 돌봄 서비스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것도 일반 가정이냐 한부모냐 기초수급자냐에 따라서 이용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틀리는 거죠. 어렴풋이 세금 포함하면 180만 원대고 세금을 떼면 160만 원 후반대에서 이게 끊기더라고요. 사실 그거 갖고는 힘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뭐 핸드폰비 그렇죠. 나갈 거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애도 필요해요. 한부모 자녀의 자녀들은 핸드폰이 더 빨리 필요해요. 뭐 최소 요즘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월세 평균 아무리 못해도 4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요. 그럼 주거비가 뭐 이런 것까지 하면 한 50만 원 넘어가게 되고 이 사람이 170만 원 받는다 쳐요. 주거비로만 70만 원 나가요. 저축도 못해요. 뭐 교통비, 핸드폰비 그냥 10대만 해도 얼만데 지금 나라에서 잡고 있는 그 기준은 너무 낮다. 현실적,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정부나 뭐 국회에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획재정부 쪽 얘기인데 승인이 안 나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우선순위라든지 네. 또 약간 심리적인 뭐 치료나 심리 지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한부모들이 생계비 달라고 하는 한부모들은 거의 없으셔요. 그러니까 나 애만 키울 테니까 우리 먹여 살려줘 하는 한부모들 별로 없어요. 대려 그걸 요청할걸요? 그냥 차라리 우리 워라밸을 맞춰줘. 워라밸을 맞춰줘. 나 그냥 직장에서 일하면 어느 정도의 체력이 남아있는 채로 내 아이와 애착도 형성하고 정서도 교감하고 속 깊은 대화도 나눠보고 공부도 가르칠 수 있는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워라밸을 맞춰달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지 당연히 내가 자식한테 해야 되는 도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또 다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미혼부로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이거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직도 지금 출생신고를 재판으로 해야 되는 애들은 계속 있고 이제 제가 만나는 그런 이제 한부모 아빠들은 복지, 정책 다 필요 없으니까 주민번호만 줘. 건강보험도 필요 없어. 내가 내 아이 어린이집만 보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든지 돈을 벌어서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게 1단계니까. 예, 우린 기본권이 맞아요. 먼저니까 기본권과 국적이 먼저니까 지금 있는 제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 첫 번째가 그 워라밸을 맞추는 거였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예. 두 번째는 심한 위기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오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랑 아이가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 가정 같은 경우는 전국에 좀 수십 개 있어요. 모자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들. 일종의
주거 지원과 자립을 지원해주는 이 시설이죠. 집을 제공하고 이런 모자 시설들이 있는 반면에 부자 시설은 전국에 3군데밖에 없거든요. 이제 아직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못 곳이고, 들어가고. 네. 한부모 증명서가 발급돼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고, 한부모 증명서는 뭐죠, 그게 대표님?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은우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소득이 그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증명서. 기초소득자 증명서 비슷한 한부모 아. 증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망했어요. 네. 근데 오늘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나라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너 지난 1년 동안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 원씩 받았으니까 한부모 아니야가 돼요. 그래도 이게 너무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세요, 인정을 받는데 어쨌든 심사 기간만 한 달이 걸려요. 당장에 긴급하게 갈 수 있는 네. 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긴급 주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설, 이게 좀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있고요. 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네. 또 기존에 있는 정책에 구멍이 있으면 그걸 또 메워가고 또 단계별로 바꿔나가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는 게 더 네. 중요한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은우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던 소득 기준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죠.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기존에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을 정말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의문도 네. 들게 되네요. 계속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이 대본에는 없는 얘기인데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사랑이는 어떤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님? 그냥 한부모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애기들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에서 자라고 그렇게 자라서 지들이 또 그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을 자신들의 후대한테 또 이렇게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그 와중에 즐거워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안전하고 즐거우니까 행복해야 되고. 네. 네. 정말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뭔가 차별, 선입견, 편견, 이런 인식 이런 것들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차별과 편견들이 학습되어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의식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 네. 이 육아빠 반상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식하고 한 번쯤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차별과 선입견, 편견 이게 얼마나 저질스럽고 잔인한 일이라는 거를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어른들부터 부모들부터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를 내 아이한테 알려주고 내 아이가 그걸 안 하는 아이로 자라야 되고, 저도 제 뼛속 깊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에게 선입견을 갖는 이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나와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나오면 붙잡기는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눠주신 얘기들이 되게 포괄적인 가족들한테 너무 필요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갑자기 시무룩해지셨어요. 내가 말을 잘한 건가? 잘해주셨습니다. 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시무룩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말씀 잘해주셔놓고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미혼부였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낯설어 하시는 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낯선 것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들게 된 것 같아요. 사랑이가 지금 이곳에서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죠? 모르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사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지금 아빠가 이렇게 언론에다 기록을 남기고 인터넷에 이런 기록물을 남기는 게 이게 애써 네가 잘 참고 네가 잘 달래고 있던 너의 그 아픔을 아빠가 계속 두들기고 다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일을 안 하려고 아빠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정말 도움을 못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는 애기들이 있어서 정말 아빠가 너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너한테 이런 희생을 내 맘대로 강요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고, 대신에 아빠가 최대한 일 일찍 마칠게, 그리고 정말 너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게, 미안해.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고쳐져야 되고 제도가 그렇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네. 하루빨리 사랑이와 둘만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하려고요. 네. 이 아이들 출생신고 관련된 법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니
이 법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헌법소원을. 1차 심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 헌법소원이 좋은 결과가 나기를 여러분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꼭. 우리가 그러면 이 이야기 이어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네. 육아빠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또 무엇일지 대표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활동하시는 거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실 거죠? 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육아하는 아빠와 사회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지금까지 육아빠 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